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2월 24일 금융시장 브리핑. 이번 한 주, 지난주죠. 지난주 예상과 다르게 또다시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다음 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마감시한이죠. 3월 1일 마감시한이 다음 주입니다. 점점 불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많이 갈 것 같은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분위기, 중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고요. 오늘도 역시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융시장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에 약간 조정성인 정체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주 미약하나마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최근까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지만 향후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들, 인텔이나 퀄컴 이런 주식들의 상승이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위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HYG입니다. HYG, 하이힐드 채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시장하고 비교될 만큼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데, HYG ETF는 왼쪽에 보시듯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BKLN, 시니어론 ETF죠. 시니어론 펀드.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단기이고요. 일종의 레버리지 론과도 연결되어 있는 시니어론. 이 시니어론 ETF에 금요일날, 그 다음에 지난주 내내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레버리지 론과 관련한 자금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다. 그 시장이 저렇게 많은 돈을 유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그림, PKW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자사주 매입 ETF인 PKW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PKW 자금 유입도 앞서서 보여드린 하이힐드 채권 HYG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견조한 흐름, 이렇게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현재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의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주일도 미국 주식시장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좀 특이한 점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줄기차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800, S&P 500 인덱스로 2800, 완전 꼭대기 2814거든요. 이 큰 박스권인데, 지금 요 며칠 동안 보니까 2800 지점에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프로핏 테이킹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업앤다운을 어떤 작은 범위 내지만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중기적으로 꼭대기다, 이래갖고 프로핏 테이킹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마켓워치 기사 중에 불마켓을 주장하는 근거, 그런 것도 있고 하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렸으면 해서요. 먼저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 즉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다, 이 기사 혹시 보셨죠? 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정시를 분석할 때 쓰는 인디케이터인데요.
예. 그러니까 S&P 500 그 대기업 중에서 이제 증시가 올라간 숫자와 증시가 하락한 숫자, 그걸 비교한 그 인디케이터인데, 마켓워치에서는 이것이 최고점을 찍으면은 베어마켓이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하는데, 사실 우리가 베어마켓을,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많이 놓칠 수 있거든요.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진짜 10년, 15년 가다 한 번씩 오는 건데, 그것도 짧은 아주 베어마켓. 사실 저는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이 조정장, 베어마켓이 아니고, 불마켓 안에서 조정장, 이런 데서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켓워치에 쓴 ADX 라인을 보고 이제 베어마켓을 예측하라 하는 것에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게 10년 세월을 기다리느니 오히려 중기적으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앞 요 정도만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들락날락 하는 게 우리 투자에 더 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조정 올 때 됐는데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 조정이 와도 못 들어가고 안 와도 못 들어가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밸런스를 유지하고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일정 비중으로 유지하면서 사실 불마켓 장기적으로는 간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 그래도 굳이 팔 필요가 없이 차라리 현금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좀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증시의 추세를 분석할 때 이제 펀더먼털 애널리시스가 있고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 마켓워치에 있는 기사를 우리가 쭉 읽는다는 것은 사실 펀더먼털이거든요. 예. 그 펀더먼털을 보면은 불 있고 베어도 있고 이게 사실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RSI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볼륨 그 거래량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일 때 또 꼭대기에서 이 거래량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최근에 그 증시가 이제 거의 꼭대기 올라왔다고 하는 제가 보는 징조는 이 거래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 12월 24일 이 직후 완전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폭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800 지점으로 가까이 올수록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이 큰 손들이 자꾸 이제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AD 라인 보면 S&P 500이 오를 만한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림도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증시가 하락할 때, 그때 AD 라인을 보면요, 사실은 증시가 본격 하락하기 훨씬 전에 이미 AD 라인이 최고점을 찼어요. 그리고 충분히 AD 라인이 떨어졌을 때 증시의 본격적인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AD 라인이 우리가 그 타이밍 잡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하나의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라 단정하기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차라리 제가 딱 한 가지만 본다 그러면은 그 위클리 차트에서 RSI 그거 하나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워런 버핏, 즉 버크셔
해서웨이인가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그 애뉴얼 레터를 보내는 모양인데, 언론에서는 이번 애뉴얼 레터에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던데, 혹시 그것 좀 보셨습니까? 네. 그 워런 버핏의 그 애뉴얼 레터는 사실 이 증시의 전문가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일반 투자가들이라든지 모두가 진짜 관심 기울이는 그 애뉴얼 레터거든요. 왜냐면은 증시 투자 하나로서 이제 세계 2위 부자가 된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투자 전략이 그 모든 투자가들의 아주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니멀 레터에 담긴 그 워런 버핏이 바라보는 증시 관점, 또 어떤 그 투자 기법, 또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하는데, 사실 이 최근에 워런 버핏의 그 투자에서 실패한 경우가 지금 속속 자꾸 나타나고 있어갖고, 그 애니멀 레터에는 하여튼 뭐 그런 해피한 뉴스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기사 제목이 떴군요. 그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에 주범했던 그 전략회사가 PG&E잖아요. PG&E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손실을 많이 받는 모양이죠? 네네. 그 PG 하여튼 그 전기회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전기회사, 한국으로 말하면 뭐 한전 같은,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공사가 없고 개인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 전기회사에서 제공한 그 변압기, 그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열에 이제 그 폭발을 해갖고 그것이 산불을 일으킨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돼갖고 그 인슈런스 클레임 하여튼 그게 엄청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그냥 이 전기회사가 뱅크럽으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거기 투자 많이 했다가 이제 거기서 진짜 코피 터진 거죠, 거기서. 아무튼 이번 기사만 보면 워런 버핏이 주식시장 전망을 썩 좋게 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예상치 기사였습니다. 혹시 그 우스갯소리로 그 변압기가 중국산이었으면 딱 좋았을 뻔한데 그런 얘기는 없죠? 그렇지 말이야.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레이거노믹스, 야, 이게 벌써 30년 전인데,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했던 분이, 이분이 무슨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 빨리 떠나라고 아주 경고 멘트를 크게 날렸던데, 이 기사도 보셨죠? 네네. 근데 이런, 그, 이제, 증시에 이제 몇몇 그 유명한 그 퍼마 베어 있잖아요. 그, 아주 태생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 분들. 근데 이분들의 그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주 전문, 이,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하. 그냥 뭐, 비즈니스도 했다가 뭐, 정치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고장난 시기가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은 늘 비관적 얘기하다가 한번 맞으면은 이제 이것 봐라 내가 맞췄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증시의 그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 세력들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퍼마베어의 그 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월가의 투자뱅크들이 보는 그 투자 의견,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퍼마베어들은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단기적인 정확한 예측보다는 그냥 이분이 하는 얘기도 결국 미국의 그 부채, 뭐 기업 부채, 국가 부채, 이것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빨리 빠져나와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터질 때가 돼야지 터지는 거지, 부채가 많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증시에 당장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과 미국의 협상 소식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금 그 중국에서, 아니,
워싱턴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2천만 톤의 이상의 즉 농산물을 더 많이 사주겠다, 이런 협상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미국의 농촌이 중국이 지금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안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나는 게 많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불만은 많은데, 이 농촌 지역이 이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질을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보수 성향들이 강한데, 제가 이제 그 TV 보니까 그 농부가 인터뷰한 걸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 보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미국이 잘 된다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겠다, 참고 있겠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하여튼 농부들이 지금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감소돼 갖고 가격 하락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여튼 애로는 많이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하여튼 그 미국 토백이로서 그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때리면서 농산물 수입을 최근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 근데 그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행정 명령 그걸로 해서 그 사실 농부들에게 그 그 자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아, 보조금. 그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8빌리언 한 80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편으로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또 협상가,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입장,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얼로 달래는 이 기술이 상당히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중국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농부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얼르고 달리기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블룸버그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온 게요. 그동안 거의 이쪽 미국 서방 세력의 적으로 규정했던 하웨이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지 말라라는 행정명령을 안 할 분위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금 당장 지금 하웨이 캐나다의 그 딸도 지금 구금돼 있잖아요. 예. 그 법적 기소돼 있는데, 이것을 그 중국에 대한 그 압박 레버리지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죠. 지금 제가 지금 며칠 새 그 미중 그 협상을 보니까 그 중국은 결국은 진짜 핵심 산업 2025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전략으로서 미국 달리기에 나서는데, 그 하나로서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주고, 이 사실 중국은 어차피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을 더 많이 늘림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어차피 해야 할 걸 충족시키면서 미국의 그 미중 협상에서 예봉을 피해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진짜 중국이 끝까지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이 핵심 그 기술적인 그 발전 계획, 이런 것에서 깨부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좀 느끼면서 미국 국민도 달릴 겸 자기 치적도 자랑할 겸, 그래서 미국 농산물을 많이 그 수출을 늘려갖고 그 대중 무역 적자를 감소를 많이 시키면은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도 살리고 하여튼 그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가려는 그런 양쪽의 협상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트윗에서도 갑자기 뭐 화웨이 같은 이런 기술 장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나라들과 그들 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경쟁력을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나중에 미국과 중국 협상에서 화웨이를 슬쩍 빼기 위한 명분 조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뭡니까 그 무역 특별보좌관들 예. 또 무슨 재무장관 뭐 이런 분들의 그 평을 들어보면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상당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잘 돼가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여튼 뭐 경제나 주가 띄우기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정치가로서 하여튼 뭡니까 자기 인기 유지 또 대선 전략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제 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중국의 협상 대표단 류허 부총리가 금요일날 귀국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틀을 더 워싱턴에 머무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블룸버그는 그래서 한 달 연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5개나 6개 항목으로 MOU를 맺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당연히 트럼프, 시진핑 두 분이 만나서 사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연기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 달 연기설이 다음 주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이면 또 MOU를 통해서 뭐 일단 한 달을 번다 그러면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MOU가 사실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사실 뭐 어떤 정치적인 선언 뭐 그런 거에 불과하고 그 양해각서 지금 말 그대로 하면은 뭐 이거 안 지키더라도 너 양해 좀 해줘라 뭐 그 정도 선인데 이것을 그 월가의 투자가들은 그 양해각서 하나만 보고는 뭐 이렇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거기서 그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중국이 자기들의 핵심적인 그 기술 발전 계획 여기서 큰 양보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속빈강정의 협상이 이제 협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여튼 뭐 지금 사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겁나는 것이 이 미중 무역 협상 이것보다 더 겁나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대기업들의 실적. 그 영업 순위 그 실적 네. 그것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올해 이제 4월 중순부터 발표될 1분기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올해의 그 전 분기의 실적 상승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작년 그 어닝 그 실적 발표 수치와 거의 같은 레벨로 올해 내내 이제 어닝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증시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사실 증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실 그겁니다. 지금 아직 본격 부상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 그 상당히 폭발력이 강한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애널들은 이제 면밀 분석하고 있겠죠. 진짜 과연 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진짜 플랫으로 갈 건지. 그래서 미국 경제 그 GDP라든가 하여튼 뭐 실적 상승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그 증시는 작년 범위 그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형 투자뱅크들의 이제 각각 연말 예상치도 뭐
그 모건 스탠리는 2,750, 그다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은 2,950 내지 3,00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증시가 업앤다운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업의 순이익 확대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큰 허들이 중국과의 이 분쟁이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일단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사실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다음 주가 마감 시한이고, 마감 시한 안에 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MOU나 아니면 한 달 연기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 월가나 금융시장에서 사실 좋게 반응할 그런 재료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증시가 이제 그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건데, 결국 지금 이미 뭐 며칠 남지 않은 촉박한 이 시간, 그 다음에 미중 협상이 잘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3월 1일 날부터 그 테리프를 대폭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완전히 협상판을 깰 것 같지는 않고 결국 한 달을 더 연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뉴스가 최종 나올 시기가 한 달 이후로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만일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조정의 기간도 한 달 더 연장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수정구슬이 없으니까 일단 그 비중 조절 잘 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역시 거기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 주셔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한국신문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제 유튜브에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생생한 정보 항상 우리 토마스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소식 한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금융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초에 중국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냈죠. 그랬더니 댓글이 정말 가관이죠. 뭐 쌍욕부터 해가지고 중국 망해야 된다.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듣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뭐 거창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정보,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한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뭐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상하이 종합지수 지난 3개월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요. 1월 30일 상하이 종합지수 2465포인트를 저점으로 어제 금요일까지 2804포인트, 약 4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 2700 밑에 있었지만 아무튼 운이 좋게 방송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약 12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는요. 지난번 월요일 방송에 말씀드렸죠. 뭐 지준율이나 금리나 가능성, 그 다음에 지방채, 1월 달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이것도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중국 정부가 그 증권거래소 인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내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 사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죠. 지금 현재 올해 2달 가까이 중국의 주식시장 상승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림에서 보듯이요. 오른쪽이 중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인데요. 1월 한 달 동안 89억 달러.
2월 현재까지 총 146억 달러의 중국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고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 미국 현지 뉴욕 시장에 상승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ETF에 자금 유입이 들어온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1월에 우리 이머징,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이머징에 지속적으로 돈을 넣었고요. 1월과 2월에는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큰 폭의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먼저 움직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이번 주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뵐게요. 여러분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